아마 일주일 내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요일 당일하고 금요일에도 영향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겨워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액과 순이익이 다 전분기 대비해서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유의미한 숫자를 발표를 하고 더 중요한 건 향후 가이던스, 젠슨 황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박소 교수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 1년간의 그 상승률을 보니까 239%.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반 이상 올랐다는 건데 전 세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야, 앞으로 그럼 기대감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그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에 발표하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좀 자꾸 주가가 좀 부각되는 것 같고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주식 그 주식 비중을 엔비디아가 다른 자회사나 아니면 그 벤처 회사에 투자했다는데 그 벤처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뭐 미국으로 보면 나녹스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주식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니까 단숨에 거의 지금 2배 반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연관돼 있는 한국에 있는 AI 반도체주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네, 실적 발표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과연 그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어떨지 사실 작년에 AI 붐을 일으켰던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는 엔비디아 기준으로만 봐도 25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한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 후에는 좀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여전히 높아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구간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PER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선행 1년짜리만 보더라도 30배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평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이 되면서 이 속도감을 맞춰줄 것이냐가 핵심인데 사실 요즘에 의견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분배가 되고 분분하긴 해요. 왜냐하면 리드 타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짧아졌거든요. 이거는 혹시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재무제표를 또 뜯어보시면 이제 기한 후에 만들어 나가는 그 이제 물량 나가야 되는 물량이 남아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한 30% 정도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텍스터에 대한 인식만 한다라고 한다면 27년 안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랑 영상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죠, 수요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사실 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만 좀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단가. 마진을 과연 어느 정도로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화가 될 텐데 그 안에서 단가 싸움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해결책만 잘 내놓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는 EPS 적중률 97% 이상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실적은 잘 나오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치랑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이 회사의 옵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변동성 10% 이상 잡아놨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에 비싸게 팝니다. 마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오픈AI를 필두로 다들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나도 만들겠다 반도체, 나도 만들 거다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가 이게 내가 오늘부터 만들게요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젠슨항은 딱 팔짱 끼고 그래 어디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내용 중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당연히 채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붙어야 될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은 시작이다. 이런 말이 붙으면 젠슨하고는 당연히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늘 자신감이 그렇죠. 넘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쵸. 다만 그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우리나라 어떤 기업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1년 내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2월 달에 뭐 PBR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성장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몇몇 기업들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조정이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또 AI 관련한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지금 이번 주 시장에 반도체 관련한 움직임 다들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이제 일단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더 아마 시장에서 신경을 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뭐 좋을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이던스도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여러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뭐 GPU 칩을 이제 만들겠다, AI 전용 칩을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메인 그 프로세서는 ARM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M. 예, ARM IP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ARM IP를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1년 내에 이런 AI 관련된 칩이 아마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엔비디아가 과연 이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건 퀘스천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문다라고 하게 되면 딱히 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경쟁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면 상당히 이제 좋을 그런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HBM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뭐 주가가 출렁거릴 때 같이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AI 관련된 칩은 전부 다 HBM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엔비디아의 뭐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HBM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속보 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뭐 큰 속보는 아니고요. 가볍게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야, 저희가 이야기 열심히 나누는 사이에 언제 그렇게 올랐대요? 2683포인트 선까지 기록을 하면서 신고가 움직임. 요거 반도체 이번 주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신고가. 그럼 요거 이제 뚫어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이번 주에는. 그렇죠. 이제 장 초반에 신고가 경신했다가 좀 밀렸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 3대 지수 계속해서 고가 경신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증시 성장주 강세일 때 저PBR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성장주 좀 약했죠. 네. 근데 오늘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성장주 쪽에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저PBR과 성장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짱탑5 1위 주제도 전반적으로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임순재 고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박소 고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야 한다. 엔비디아 이야기죠. 이재규 고수는 흔들리면 매수의 기회다. 하창원 고수는 틀림없는 큰 파도의 AI, 엔비디아 예상치 얼마나 웃돌지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